안녕하세요. 텃밭 처음 하시는 분들 보면 경계선을 어떻게 할지 정말 많이 고민하시죠? 석축을 할까, 보강토를 할까, 콘크리트 옹벽을 할까요? 처음에 텃밭을 구입했을 때 업자가 3단 석축으로 하면 보기도 좋고 추천한다고 했지요. 저도 돌로 3단 석축 쌓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게 보이잖아요. 근데요, 지금은 살짝 후회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3단 석축의 현실, 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고요. 이미 석축을 쌓았다면 후회 말고 어떻게 멋지게 활용하는지 이걸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특히 지금 텃밭 경계선 고민 중이신 분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텃밭은 총 190평입니다. 그리고 경계선의 이면을 3단 석축으로 쌓았어요. 석축이 몇 단이냐에 따라서 땅이 들어가는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3단 석축, 길에서 안쪽으로 약 1.5m가 들어갔습니다. 이걸 3면 중에 2면을 했으니까 총 길이 약 50m로 계산해보면요. 잠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처음 계획할 땐 1.5m 정도야 뭐 했는데요. 막상 계산해보니까 충격적이더라고요. 지금부터 실제로 얼마나 땅이 들어갔는지 계산해볼게요. 자, 계산해봅시다. 1.5m 곱하기 50m 이꼬르 75제곱미터. 75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하면요. 75제곱미터 나누기 3.3 이꼬르 약 22에서 23평. 즉, 텃밭 190평 중에서 석축 때문에 약 20평 이상이 날아간 겁니다. 이거 막상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엄청 크죠? 20평이면요. 고추 심으면 몇 줄이 들어갈까요? 상추밭은 또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단순히 좀 아깝네 정도가 아니에요. 텃밭에서 20평은 정말 큰 공간입니다. 작물 몇 줄이 아니라 밭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처음에 설계할 때는 경관도 중요하지 하면서 욕심을 부렸는데 막상 농사 짓다 보니까 이 공간에 뭘 더 심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럼 다른 방식은 어떨까요? 옆집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옆집은 보강토 옹벽으로 했습니다. 들어간 폭이 약 20cm 정도예요. 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0.2m 곱하기 50m 이꼬르 10제곱미터. 10제곱미터 나누기 3.3 이꼬르 약 3평. 차이가 거의 20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90평에서 20평이면요. 텃밭에서는 체감이 정말 크거든요. 작물 재배 면적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보강토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공간 효율이 압도적입니다. 시공 기간도 빠르고요. 비용도 사실 석축보다 저렴합니다. 관리도 편해요. 물론 보강토가 석축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은 덜하죠. 근데 실용성 면에서는 확실히 보강토가 낫습니다. 콘크리트 옹벽도 비슷해요. 폭이 15에서 20cm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석축에 비하면 공간 활용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3단 석축의 현실. 돈도 더 들었고 땅도 더 많이 들어갔고 관리도 더 손이 갑니다. 특히 관리 부분을 말씀드리면 석축 사이사이로 풀이 자라거든요. 이걸 뽑는 게 진짜 힘들어요. 손이 안 들어가는 곳도 있고 돌 사이로 뿌리가 박히면 뽑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이 넓지 않은 일반 텃밭이라면 3단 석축은 솔직히 비추천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현실적인 선택은 보강토, 콘크리트 옹벽, 석축 옹벽. 이게 현실적인 선택이죠. 특히 200평 이하 텃밭이라면 공간 효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도 처음부터 다시 한다면 아마 보강토나 콘크리트 옹벽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럼 3단 석축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3단, 5단 석축을 추천하는 경우 땅이 넓고 여유 땅이 많고 농사보다 경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경우엔 3단, 5단 석축도 정말 고급집니다. 특히 철쭉, 단풍나무, 상록수를 조성하면 펜션 느낌이 나고요. 집 가치도 올라 보입니다. 봄엔 철쭉이 만발하고 가을엔 단풍이 들면 정말 그림 같거든요. 실제로 500평, 1000평 이상 되는 큰 땅에서 석축으로 단을 나눠서 정원처럼 만든 곳들 보면 정말 멋있어요. 하지만 보통 텃밭 크기 100에서 300평 정도에서는 솔직히 욕심이었습니다. 이건 제 솔직한 경험이에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땅이 작다면 실용성 우선, 땅이 크다면 경관도 고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미 2단 이상 석축을 쌓았다면? 자,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석축을 쌓아놨다면 후회만 하면 뭐합니까? 잘 써야죠. 그래서 저는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돌로만 쌓은 석축은 사이에 작물 재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흙이 얕고 배수도 안 좋고 관리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사가 아닌 경관으로 활용 방향을 잡았어요. 첫 번째는 분재형 나무입니다. 주목이나 단풍나무나 소나무 계열. 이런 나무들은 뿌리가 깊지 않게 관리하면 석축의 부담도 적고요. 관리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단풍나무 특히 출성성은 봄에 잎이 빨개서 보기가 아주 좋아요. 특히 주목 같은 경우는 사계절 푸르고 가지치기로 모양도 잡을 수 있어서 정원 분위기가 확 살아나요. 두 번째는 철쭉이나 관상수입니다. 철쭉, 영산홍, 황금 사철나무, 남천도 좋고요.
조팝나무 특히 삼색이나 붉은 조팝나무는 고급지고 화사합니다. 키 작은 화초나 나물로도 먹을 수 있는 섬초롱꽃이나 금낭화도 좋지요. 참 황금사철나무는 추위에 좀 약해서 살아는 있는데 크질 않으니 참고하세요. 수십 그루 구입했다가 땅꼬마 같은 몇 그루만 살아있어요. 하지만 중부 이남이라면 색이 너무 고와서 한번 심어볼 만합니다. 아, 또 앵두나무는 키가 작아서 아주 좋아요. 봄이면 화사한 하얀 꽃도 피고요. 6월엔 맛있는 앵두를 주지요. 이런 애들은 정말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요, 울타리 역할도 하고 사계절 관상 가치가 있고 봄엔 꽃, 가을엔 색감, 농사는 안 지어도 텃밭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특히 철쭉은 4, 5월에 꽃이 피는데 석축 전체가 꽃으로 뒤덮이면 정말 장관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쳐다봅니다. 관리도 어렵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가지치기만 해주면 되고 물도 자주 안 줘도 돼요. 세 번째, 제가 가장 만족하는 방법입니다. 단풍나무 울타리예요. 돈도 안 들어갔고요. 큰 단풍나무 밑이나 산에 가면 아주 작은 어린 단풍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걸 캐서 일부 구간에 단풍나무를 빽빽하게 심었습니다. 간격을 아주 좁게 심었어요. 이게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장점을 말씀드리면 울타리도 되고 시선 차단도 되고 봄엔 연두색 새잎이 너무 예쁘고 가을엔 단풍이 들면 정말 장관입니다. 또 출성성은 색이 너무 고와서 봄에 빨간 새순이 돋으면 정말 환상적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건 후회가 아니라 만족입니다. 석축 때문에 땅은 좀 손해봤지만 이렇게 활용하니까 오히려 우리 텃밭만의 특색이 생겼어요. 특히 가을에 단풍 들면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동네에서 소문도 났습니다. 거기 가을에 단풍 예쁘다고요. 관리 팁은요, 봄에 새순 나올 때 한 번 거름 주냐고요? 안 줍니다. 굳이 크게 키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대신에 일정한 크기에서 전지를 해주면 보기도 좋고 뿌리도 많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석축에 벌어짐도 없어요. 가을에 낙엽 떨어지면 정리하고 1년에 한 번 가지치기, 이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손이 안 가요. 정리하면요, 이미 석축이 있다면 분재형 나무로 포인트 주기, 철쭉으로 봄 경관 만들기, 단풍나무로 울타리 겸 사계절 감상, 주목 같은 나무로 울타리 만들기, 앵두나무 석축 사이에 심기, 이렇게 활용하시면 아, 석축 왜 쌓았지 하는 후회보다 이렇게 활용하니 괜찮네 하는 만족감이 더 클 겁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300평 이하로 땅이 넓지 않다면 3단 이상 석축 비추천. 공간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실용성 위주라면 보강토, 콘크리트 옹벽 추천. 공간 활용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미 석축이 있다면 후회 말고 경관화하세요. 분재형 나무나 철쭉 또는 단풍나무. 텃밭은 한 번 만들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20평을 손해봤지만 여러분은 이 영상 보시고 더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처음 텃밭 만드시는 분들께 시행착오 줄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석축이 있다면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멋지게 활용해보세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니 나무 위에 눈송이도 장관이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현실적인 텃밭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감사합니다.